저는 25년 동안 제 이름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이 묘를 닦았습니다. 정성스럽게 고 김진수 지묘. 제 이름이 새겨진 묘를 제 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 살아있습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이름이 저 비석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소중한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 8월 15일 저는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묘지 관리인 숙소 컨테이너를 개조한 작은 방입니다. 침대, 책상, 옷장 그게 전부입니다.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62년을 산 얼굴입니다. 아니 65년, 70년일까요? 정확한 나이도 모릅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빤 옷입니다. 제가 직접 빨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폐를 채웠습니다. 풀냄새, 흙냄새, 묘지 특유의 고요한 냄새. 익숙합니다. 5년째입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창고에서 수건과 물통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묘를 닦아야 합니다. 묘지 중턱 김씨 집안 묘역으로 올라갔습니다. 2개의 묘가 나란히 있습니다. 언제나 이 묘들을 먼저 찾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끌립니다. 왼쪽 비석 김상철 1930년 3월 5일 1990년 3월 15일 오른쪽 비석 고 김진수 지묘 1963년 4월 12일 1995년 8월 15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축축한 풀의 감촉 무릎에 스며드는 차가운 습기 먼저 왼쪽 묘 수건에 물을 적셔 비석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철님 좋은 아침입니다. 혼잣말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이렇게 말을 겁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비석의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 손이 움직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이제 오른쪽. 손이 멈췄습니다. 고 김진수 지묘. 이 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이상합니다. 답답합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비석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 김진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였을까요? 1963년생 저와 같은 해일까요? 전 정확한 제 생년월일은 모릅니다. 추정 1963년생. 그게 제 전부입니다. 가족은 있었을까요? 묘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묘보다 더 오래, 더 정성스럽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손에 국화꽃. 27, 8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자가 2묘 앞에 섰습니다. 저는 조금 물러났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여자가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깊게, 오래. 할아버지, 큰아버지. 서희가 왔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어머니는 오늘도 새벽에 악몽 꾸셨어요. 여자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한 번도 뵌 적 없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가족이 있구나. 김진수라는 사람에게. 부럽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저쪽을 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계단이 미끄러워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자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다시 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자가 떠난 후 혼자 남았습니다. 오후 2시 햇살이 따갑습니다. 매미가 울어댑니다. 저는 김진수 지묘 옆에 앉았습니다. 이상합니다. 다른 묘들도 관리합니다. 3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 묘만 특별합니다. 5년 동안 매일 당신을 닦았어요. 비석에 손을 댔습니다. 햇빛에 달궈진 돌이 뜨겁습니다. 왜 자꾸 여기만 오게 되는 걸까요? 일어나 할아버지 묘 앞에 섰습니다. 김상철님 아버지시죠? 아들이 여기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건 좋은 거겠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나는 가족이 있었을까?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신원불명 환자 기록. 손때 묻은 종이입니다. 25년 동안 제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이름, 미상, 나이, 미상, 발견. 1995년 8월 16일. 장소 한강 하류. 읽었습니다. 수백 번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 강에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전부 백지입니다. 25년. 이름도 없이 종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숙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밤 11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피곤합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입니다. 물소리가 들립니다. 차 안입니다. 물이 차오릅니다. 안 돼, 안 돼. 누군가 소리칩니다. 저입니다. 젊은 제 목소리입니다. 떨어져. 누군가 있습니다. 옆 좌석에. 하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목까지 찹니다. 숨이 막힙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뭉개진 소리입니다. 물이 얼굴을 덮습니다. 헉. 눈을 떴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들어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또 이 꿈. 25년 동안 매일 밤 똑같은 꿈. 누가 날 불렀어. 누구일까요? 내가 알던 사람일까? 다시 눕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봤습니다. 누군가 날 기억하고 있을까? 침묵. 아니면 정말 아무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손등. 십자형 화상 자국. 언제 생긴 건지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단서일까?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새벽 5시 30분. 일어났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작업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합니다. 발밑풀이 축축합니다. 새들이 깨어나 지저귀입니다. 김씨 집안 묘역으로 갔습니다. 안개 속 두 묘가 보입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상철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제가 묘. 한참을 봤습니다. 김진수, 손을 뻗어 비석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돌입니다.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이상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자기 묘에 인사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대답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혹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일까요?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자꾸 생각이 듭니다. 1963년생 나와 같을까? 이름 김진수. 왜 자꾸 이 이름이 마음에 걸리는 거지? 일어섰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안개가 걷힙니다. 햇살이 묘지를 비춥니다. 여기 5년 동안 일했어. 처음으로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일까? 두 묘를 다시 봤습니다. 이곳이 나와 관련이 있는 걸까? 혹시, 정말 혹시 비석에 손을 댔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내 묘를 닫고 있었던 걸까?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이상한 감정을 나는 대체 누구지? 대답은 없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두 묘가 햇살 속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알 수 있겠지.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산소에 온 젊은 여자 김서희, 그녀가 이미 진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저의 25년 공백을 모두 밝혀낼 것이라는 것을. 대성그룹 전무로 일하고 있지만 사실 제 진짜 일은 따로 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는 것. 오늘도 산소에서 돌아와 집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밤 11시 거실 불을 끄고 제 방으로 가던 중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흐느끼는 소리.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문 앞에 섰습니다. 25년입니다. 어머니가 매일 밤 우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소리를 들으며 잤습니다. 큰아버지,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 어머니는 그분을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엄마, 작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오늘 본 관리인을 떠올렸습니다. 손등에 십자형 화상 자국.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다음 날 오전 어머니는 회사에 가셨고 저는 어머니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책장 뒤 먼지 쌓인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품. 손이 떨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들, 오래된 사진들. 가장 위에 노란 봉투. 아버지 김상철 유언장 1990년 작성.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나 김상철은 이에 유언한다. 회사 지분을 큰아들 김진수 70%, 작은딸 김시연 30%로 한다. 진수야, 넌 큰아들이다. 시연이는 5살 어리다. 큰아들이 동생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큰아들의 책임이다. 시연이를 부탁한다. 평생 곁에서 지켜주거라. 1990년 3월 15일 아버지 김상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큰아버지한테 어머니를 부탁하셨구나. 손으로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큰아들의 책임. 평생 곁에서 지켜주거라. 상자 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성전자 창립 1990년 4월. 젊은 남녀가 악수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27세 남자, 22세 여자. 이게 도대체? 큰아버지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남자의 손등, 십자형 흉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처, 어제 본 관리인, 그의 손등, 똑같은 십자형 화상 자국. 설마.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남자의 얼굴, 키, 체격. 30년이 지났지만 닮았습니다. 하느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더 찾았습니다. 여러 장. 모두 큰아버지. 회사에서 웃으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 어제 그 관리인이 30년 세월의 무게. 하지만 윤곽은 비슷했습니다. 아니야, 큰아버지는 돌아가셨어. 30년 전에. 하지만 가슴이 말합니다. 뭔가 있다고. 복도에서 문 여는 소리. 서희야, 집에 있니? 어머니였습니다. 얼른 서류와 사진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네, 엄마.
어머니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57세 김시연. 대성그룹 회장. 하지만 지금은 그냥 지친 어머니였습니다. 뭐하니? 아무것도요. 책 좀 찾았어요. 어머니가 상자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거 열었니? 네.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유언장. 맞구나. 네. 오빠가 날 지키라고 할아버지가 그러셨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가셨어. 내가 지켜드리지 못했어.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매일 밤 오빠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 알아요, 엄마. 한 번이라도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어머니를 아는 채 결심했습니다. 엄마, 제가 뭔가 알아볼게요. 뭘? 혹시 모르잖아요. 뭔가 있을지.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서희야, 엄마 믿고 기다려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 사설 탐정 서울. 여러 업체가 나왔습니다. 한국 신원조사. 클릭했습니다. 리뷰를 읽었습니다. 실종자 찾기 전문. 25년 전 사건도 조사 가능.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 여보세요. 한국 신원조사입니다. 남자 목소리. 50대쯤. 의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사람. 조사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실종자십니까? 아니요. 묘지 관리인이요. 그런데 제 큰아버지랑 비슷한 것 같아서요. 큰아버지요? 네.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혹시 침묵.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창립 사진 속 큰아버지. 어제 본 관리인. 제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니길. 아니, 맞길. 아,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은 해야 해. 엄마를 위해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큰아버지, 혹시 정말 당신이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낼 겁니다. 반드시 진실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강남역 근처 탐정 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3층. 한국 신원조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서희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책상 위에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첫 장. 신문 스크랩. 한강에서 신원불명 남성 구조 1995년 8월 16일 1995년 8월 16일 새벽 4시 한강 하류에서 신원불명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두부 손상이 심각했고 3개월간 혼수 상태였습니다. 다음 장. 병원 기록. 기적적으로 깨어남. 하지만 완전 기억 상실. 이름, 나이, 주소, 가족 전부 기억 못함. 신원불명. 중얼거렸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A 요양원에 신원불명 환자로 있었습니다. 5년이나요? 네.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노숙.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기억 상실로 인한 정신적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각종 일용직, 건설 현장, 청소 경비. 2020년부터 지금까지 묘지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이렇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문기사. 대성전자 김진수 대표 실종 1995년 8월 15일. 같은 날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강태민 씨 증언입니다. 졸음운전으로 강에 추락했다. 저도 거의 죽을 뻔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고 시각도 불명확하고 차량 발견 위치도 이상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탐정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숨긴 게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신원불명, 25년, 노숙, 정신병원. 만약 정말 큰아버지라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시는 거지?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묘지로 갔습니다. 관리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DNA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멀리서 관리인이 보였습니다. 묘를 닫고 있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지난번에. 네, 김씨 집안묘 손녀입니다. 또 오셨네요. 네. 오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관리인이 땀을 닦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서요. 저기, 물이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 제가 드려야 하는데. 휴게실에 정수기 있습니다. 같이 가요. 작은 컨테이너 휴게실. 관리인이 종이컵에 물을 따라 저에게 줬습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마셨습니다. 관리인도 물을 마셨습니다. 자주 오시네요. 큰아버지가 여기 계셔서요. 제가 항상 관리하는 묘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항상 깨끗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목소리, 눈빛, 손. 그럼 저는 이만. 네, 조심히 가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관리인이 묘지 반대편으로 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휴게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관리인이 사용한 종이컵,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컵을 넣었습니다. 이걸로 DNA 검사.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아니길. 아니, 맞길. 아, 모르겠어. 빠르게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차 안. 종이컵을 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큰아버지, 정말 당신인가요? 25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말씀드리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유전자 검사소로 가야 했습니다. 알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더 괴로워하실까?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묘지를 봤습니다. 관리인이 멀리 보였습니다. 여전히 묘를 닫고 있었습니다. 2주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와. 그때 모든 게 밝혀지겠지.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 묘지에 있었습니다. 신원불명으로 25년을 산 남자. 그리고 25년을 울며 그리워한 어머니. 진실이 밝혀지면 누가 더 아플까? 대답은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도 묘를 닫고 있었습니다. 고 김진수 지묘. 제 이름이 새겨진 이 묘. 손이 멈췄습니다. 요즘 이상합니다. 자꾸 머릿속에 무언가 스쳐 지나갑니다. 얼굴들, 목소리들, 장소들. 하지만 선명하지 않습니다. 안개 속 그림자처럼 흐릿합니다. 왜 자꾸 뭔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날 오후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타고 싶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버스가 멈췄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 내렸습니다. 걸었습니다. 다리가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어느 건물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건물. 대성전자 구본사. 철거 예정. 출입 금지 테이프가 쳐져 있었습니다. 여기 왜 왔지? 하지만 들어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1층 로비. 먼지가 가득합니다. 낡은 안내판. 7층 대표이사실. 7층. 엘리베이터가 작동했습니다.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7층. 넓은 사무실. 책상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스치는 무언가. 머리를 잡았습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목소리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이 기술로 우리가 선두에 설 겁니다. 회의실. 사람들. 박수. 뭐지? 이건 또 다른 목소리. 늙은 남자. 진수야, 시연이를 부탁한다. 아버지? 여자 목소리. 젊고 밝은 목소리. 오빠, 우리 해냈어요. 누구? 회의 장면. 김진수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김진수 대표? 차 안. 형님, 같이 갈 데가 있어요. 남자 얼굴. 냉소적인 미소. 그 사람. 누구? 물이 차오릅니다. 안 돼. 누군가 이름을 부릅니다. 시연아.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시연아. 내가. 시연이 오빠.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김진수.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창밖을 봤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여기가 내 회사. 비석에 새겨진 날짜가 떠올랐습니다. 1995년 8월 15일. 그날 무슨 일이? 차 안. 물. 남자의 얼굴. 누가 날. 일어섰습니다. 건물을 나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집에 가야 해. 숙소.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신원불명 환자 기록. 1995년 8월 16일. 한강 하류. 그 전날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거울을 봤습니다. 62세 남자. 나는 김진수. 회사 대표였어. 시연이라는 동생이 있었어. 손등에 십자형 화상을 봤습니다. 이것도 그때. 3일 후 저는 묘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이힐 소리. 그 여자였습니다. 지난번에 온.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진. 서류. 이 사진 아세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악수하는 사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김진수님이에요. 당신 이름이에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내 이름이. 네. 당신은 김진수. 할아버지 김상철의 큰아들. 어머니 김시연의 오빠. 시연이. 동생. 제 큰아버지세요. DNA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이게 사실이니?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김진수? 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5년 동안 여자가 무릎 꿇었습니다. 큰아버지. 안 돼.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이런 꼴로. 큰아버지. 시연이는 회장이잖아. 나는 묘지 관리인. 그래도 이런 오빠가 나타나면 시연이만 창피해. 일어났습니다. 안 돼. 만날 수 없어. 어디 가세요? 떠나야 해. 이대로는. 도망쳤습니다. 큰아버지. 뒤에서 부르는 소리.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갔습니다. 시연아. 미안해. 오빠는
이런 사람이 됐어. 못 봐. 널 못 봐. 버스 정류장.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멀리, 시연이에게서 멀리 창밖을 봤습니다. 25년 만에 내 이름을 찾았는데 왜 이렇게 슬픈 거지? 손등의 화상을 만졌습니다. 나는 김진수. 하지만 동생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 어머니는 서재에 계셨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서인이?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친 얼굴. 앉아라. 앉았습니다. 침묵.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엄마. 응, 우리 딸 말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기, 큰아버지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응, 뭐라고? 큰아버지가 살아계세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DNA 결과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9%. 큰아버지 묘지 관리인으로 지난 5년간 우리가 참배하던 그 산소를 관리하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오빠가 살아. 네, 엄마. 25년. 어떻게? 탐정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강에서 구조됐대요. 기억을 잃은 채로 요양원, 노숙, 정신병원, 일용직. 어머니가 보고서를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오빠가 주저앉았습니다. 내 오빠가.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우셨습니다. 진정하신 후 엄마, 저 물어봐도 될까요? 뭘? 큰아버지는 왜 실종되신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엄마가 매일 밤 악몽 꾸시잖아요. 내 잘못이라고.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 서희야. 네. 엄마가 말해야 할 게 있어. 너의 아버지 강태민. 제 몸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를 죽이려 했어.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1995년 8월 15일 밤. 그 사람이 오빠를 차에 태웠어. 중요한 거래처 간다고. 하지만 강으로 차를 밀어버렸대. 왜요? 너의 큰아버지 회사 지분 70%. 그걸 탐냈던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나는 몰랐어. 10년 동안 사고라고 믿었어. 그 사람이 울면서 오빠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자기도 거의 죽을 뻔했다고. 나는 남편을 믿었어. 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2005년이었어. 서희 내가 8살 때. 그 사람이 술 먹고 술김에 떠벌렸어. 형님을 내가 밀었다. 강으로 밀어버렸다고. 그 순간 나는 알았어. 10년 동안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오빠를 죽인 살인자였다는 걸.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그 남자는 미쳤었어. 그날 이후 곧 바로 이혼 절차를 밟았어. 하지만 오빠는 이미 법적으로 사망. 15년이나 지나서 경찰도 증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나는 그래서 20년을 죄책감에. 네. 그리고 매일 밤 악몽. 오빠 부르면서. 어머니가 제게 왔습니다. 미안해. 서희야. 그런 아버지를 둬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어.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오빠는 지금도 여기 있었을 텐데. 안았습니다.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이제 큰아버지 찾았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가 나를 용서할까? 용서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를. 어머니, 큰아버지를 만나세요. 어떻게? 제가 모셔올게요. 한숨을 쉬며 강태민. 그 인간이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엄마, 그냥 오빠만 다시 볼 수 있으면. 어머니가 창밖을 보셨습니다. 오빠, 얼굴이라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응 서희야. 지금 가요. 큰아버지를 보러. 지금? 네. 큰아버지가 산소에 계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 예감이에요.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 인사하러 가실 것 같아요.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지금 가자. 네. 우리는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차 키를 잡았습니다. 서희야, 네. 늦지 않았을까? 늦지 않았어요. 엄마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오빠, 기다려요. 지금 가요. 차는 묘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직 계시길. 큰아버지, 제발, 기다려주세요. 악셀을 밟았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묘지 입구에 섰습니다. 가방 하나, 옷 몇 벌이 전부입니다. 떠나기 전에 한 곳만 가야 합니다. 김씨 집안 묘역. 안개가 자욱합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두 묘가 보입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제가 묘.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 할아버지 묘 앞에. 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저, 김진수, 돌아왔습니다.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25년 만입니다. 기억도 없이 떠돌다가 이제야 제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그러셨죠. 시연이를 부탁한다고. 큰아들이니까 동생을 지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연이가 나쁜 놈 때문에 25년을 혼자. 회사도 키우고 회장까지 됐지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오빠가 옆에 있었어야 하는데 나는 기억도 없이 묘나 닦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합니다. 못난 큰아들이. 일어나 제 가묘로 갔습니다. 고 김진수 지묘 비석 앞에 섰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여기 왔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내 묘를 내가 닦았어. 그때는 몰랐지. 왜 이 묘만 보면 가슴이 아픈지. 비석에 이마를 댔습니다. 이제 알았어. 내 영혼이 날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일어섰습니다. 여기 누운 김진수는 죽었어. 하지만 살아난 김진수는 시연이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다시 할아버지 묘 앞으로.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시연이를 못 지키고 이렇게 도망가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시연이한테 제가 산다는 거 알리지 마십시오. 그냥 죽은 걸로. 안녕히 계십시오. 일어서서 돌아섰습니다. 그때 오빠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30m 앞에 안개 속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7세 김시연. 25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김시연입니다. 방금 저 멀리 오빠가 보였습니다. 25년 만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희가 뒤에 섰습니다. 엄마.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그가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 맞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오빠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마. 오빠. 나는 이런 꼴로. 20m. 멈췄습니다.
25년의 거리. 오빠를 봤습니다. 백발, 주름진 얼굴, 낡은 작업복.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제 오빠. 오빠. 정말 오빠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연아, 돌아가. 싫어요. 나는 회장인 내 옆에. 오빠는 제 오빠예요. 오빠가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시연아. 오빠가 못 지켰어. 달려갔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오빠. 서로를 봤습니다. 25년. 세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였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오빠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 오빠가 맞군요. 시연아. 둘은 서로 안았습니다. 25년 만에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오빠.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뒤에서 서희도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산소가 우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정했습니다. 제가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 25년 동안 어떻게 기억이 없었어. 아무것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너도 힘들었잖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가 더 힘드셨어요. 아니야.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넌 기억하면서 25년을 얼마나 아팠어. 눈물이 또 났습니다. 오빠. 미안해. 오빠가 지켜줬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이제 만났잖아요. 서희가 다가왔습니다. 큰아버지. 오빠가 서희를 봤습니다. 고맙다. 날 찾아줘서. 당연한 거예요. 오빠가 서희를 안았습니다. 조카. 예쁘게 컸다. 세 사람이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산소 앞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안개가 걷혔습니다. 햇살이 우릴 비췄습니다. 오빠가 할아버지 묘를 봤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습니다. 늦었지만 시연이 잘 지키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빠 다시 만났어요. 25년 만에. 서희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저희 다시 가족이 됐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25년 만에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산소 앞에서 우리 셋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김시연입니다. 오빠 앞에 섰습니다. 25년 만에. 하지만 기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연아. 일어나. 안 돼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일어나서 해. 못해요. 이러지 않으면. 오빠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말해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오빠. 그날. 응? 강태민이. 목이 메었습니다. 오빠 동업자였던. 형님 하면서 따르던 그 사람이. 오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를 죽이려 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강으로 차를 밀었대요. 회사 지분을 탐냈던 거예요. 그놈이. 통곡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몰랐어요. 그 사람이 울면서 사고라고 했어요. 오빠가 졸음운전을. 자기도 거의 죽을 뻔했다고. 나는 믿었어요. 오빠 친구였고 같이 회사 만든 동업자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이 위로해줬어요. 오빠 죽고 3년 뒤에 청혼했어요. 형님 대신 시연 씨를 지키겠다고. 나는 그 말을 믿고 결혼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회사도 같이 경영하고. 오빠는 죽은 걸로. 나는 지분 다 받고. 2005년에 그놈이 술 먹고 고백했어요. 형님을 내가 죽였다고. 그때 나는 알았어요.
10년 동안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오빠를 죽인 살인자였다는 걸.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 미쳤었어요. 당장 이혼했어요. 경찰 신고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이미 법적으로 사망. 15년이나 지나서 증거도 없었어요. 그놈 혼자 술 먹고 한 말이라고. 경찰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민사로 싸웠어요. 회사에서 완전히 쫓아냈어요. 지분도 다 뺏었고 전 재산도 토해냈어요. 그놈 지금 빈털터리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빠 살인자랑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회사도 나눠줬고 매일 밤 악몽. 오빠 부르면서 미안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저는 김진수입니다. 동생이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시연아. 네. 고개 들어. 보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 얼굴. 넌 잘못 없어. 하지만 없어. 그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놈이 나쁜 놈이지.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 사람을 넌 몰랐잖아. 그놈이 형님 하면서 날 죽일 줄 누가 알아. 몰랐어도 몰랐으면 됐어. 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연아, 나도 처음엔 원망했어. 기억 돌아오고 내가 그놈하고 결혼했다는 거 알았을 때 화났어. 왜 내 친구를, 내 동업자를 제대로 못 봤냐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내 얼굴 보니 알겠어. 넌 나보다 더 아팠구나. 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25년 기억도 없이 떠돌았어. 하지만 넌 기억하면서 25년을 그놈 옆에서 얼마나 힘들었어. 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가 더 힘드셨어요. 아니야.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진정했습니다. 시연아, 내 오빠. 그놈 지금 어디 있어? 회사에서 쫓겨나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살아요. 감옥은 못 갔구나. 증거가 없어서. 하지만 오빠.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가 살아계신 게 그놈한테 최고의 벌이에요. 형님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살아계셨으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놈은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겠지. 내 오빠. 그것도 벌이야. 시연아. 기억나? 우리 어렸을 때 눈물을 닦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애들이 날 놀렸잖아. 네. 배달은 동생이라고. 나는 울면서 집에 왔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뭐라 했는지. 동생도 눈물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는 안 섞였어도 함께 말했습니다. 마음은 100% 섞였다. 동생을 안았습니다. 그 말 진심이었어. 오빠, 넌 내 진짜 동생이야. 25년 지나도 50년 지나도 넌 내 동생이야. 동생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빠,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래. 서희가 다가왔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큰아버지, 고맙다. 뭐가요? 날 찾아줘서. 당연한 거예요. 서희를 안았습니다. 서희 내 조카. 네. 세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묘 앞에 섰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습니다. 늦었지만 시연이 잘 지키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빠 다시 만났어요. 25년 만에. 그 사람, 강태민 때문에 고생했지만 이제 괜찮아요. 서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다시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은 벌 받았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제가 제 가묘를 봤습니다. 고 김진수 지묘. 이 묘는 시연이 말했습니다. 그대로 두자고 했잖아요. 왜? 25년의 기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놈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서희가 말했습니다. 큰아버지는 2번 사신 거예요. 한 번은 여기. 가묘를 가리켰습니다. 한 번은 여기. 저를 가리켰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네. 2번.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산소를 내려왔습니다. 시연이 제 팔을 꼈습니다. 오빠? 응. 이제 평생 같이 있어요. 그래.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안 헤어져. 약속이에요. 약속.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서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세 사람의 손가락이 겹쳤습니다. 웃었습니다. 차로 걸어갔습니다. 오빠, 우리 집에 가요. 집? 네. 오빠 방 만들어놨어요. 벌써 일주일 전에. 나를, 네, 꼭 찾을 거라고 믿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시연아, 집에 가요. 오빠, 그래, 집에 가자. 차에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산소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25년 만에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조카와 함께, 가족과 함께.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갔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김씨 집안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진수는 천천히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3개월은 고문으로 회사를 다시 배웠습니다. 6개월 후 부회장으로 그는 여전히 기술 천재였습니다. 2026년 8월 15일 재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김시연입니다.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계란말이. 오빠가 좋아하던 반찬들입니다. 오빠, 일어나세요. 복도에서 불렀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오빠가 나왔습니다. 단정한 셔츠, 넥타이. 왔어. 빨리요. 식기 전에.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빠가 반찬을 봤습니다. 시연아, 이거. 네. 이 계란말이. 어머니가 해주시던 거네. 눈물이 났습니다. 기억하세요? 응. 다 기억나. 어머니 레시피 받아뒀어요. 25년 못 해줬잖아요.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요.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뭐가요? 오빠 밥 먹는 거 보는 게 제일 행복해요. 밥을 먹었습니다. 서희가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조카. 세 사람이 함께 먹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 이것이 제가 25년 동안 꿈꿨던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김시연 회장, 김진수 부회장, 김서희 전무.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빠 10시에 임원 회의예요. 알았어. 신제품 발표 준비되셨죠? 당연하지.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오빠. 오빠도 웃었습니다. 25층 회장실 앞에서. 오빠. 응. 고마워요. 왜? 돌아와줘서. 오빠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나도 고맙지. 찾아줘서. 오후 5시 세 사람이 산소로 갔습니다. 31주기. 김씨 집안 묘역. 2묘 앞에 섰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빠랑 매일 같이 일하고 밥 먹고 행복합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시연이 잘 지키고 있어요.
이제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서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정말 행복해요. 오빠가 자기 가묘 앞에 섰습니다. 이 묘도 잘 있네. 그럼요. 관리 직원한테 특별히 부탁했어요. 고맙다. 오빠의 25년이잖아요. 소중한 거예요. 손을 맞잡았습니다. 석양이 졌습니다. 산소를 내려왔습니다. 차 안. 제가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오빠, 응? 요즘 꿈 안 꿔요? 무슨 꿈? 악몽. 오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꿔? 정말요? 응. 1년 전까지는 매일 밤 꿨는데 오빠 찾고 나서 안 꾸게 됐어.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너도? 나도 매일 밤 오빠 꿈 꿨어요. 찾아 헤매는 꿈. 오빠 부르는 꿈. 이제는 안 꿔요. 왜?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가 옆에 있어서.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시연아. 나도 고마워요. 오빠. 신호등에 차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25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김진수입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시연아. 네. 별 봐. 동생도 올려다 봤습니다. 예쁘다. 아버지 저기 계실까? 그럴 거예요. 우릴 보고 계실까? 당연하죠.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동생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해요. 서희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웃었습니다. 들어가요. 응. 동생이 제 팔을 꼈습니다. 오빠, 응. 이제 평생 같이 있어요. 그래.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안 헤어져. 약속. 약속.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동생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 봐요.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 아버지, 나 어린 동생. 이때 시연이 5살. 오빠는 10살. 오빠 손 꼭 잡고 공원 갔었지. 기억나요? 눈물이 났습니다. 응. 다 기억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떡볶이 사줬어. 동생이 웃으며 울었습니다. 맞아요. 오빤 하나도 안 먹고 다 져줬어요. 너 좋아했잖아. 오빠. 동생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오빠. 응. 평생 이렇게 같이 있자. 동생을 안았습니다. 그래. 평생. 앨범을 봤습니다. 잃었던 시간. 되찾은 추억. 행복해. 저도요. 저녁 식탁.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손을 맞잡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웃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시연아. 네. 밥 맛있다. 다행이에요. 매일 해줘. 매일요? 응. 동생이 웃었습니다. 그럼 오빠도 매일 곁에 있어야 해요. 당연하지. 약속이에요. 약속.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떴습니다. 밝은 달빛이 집을 비췄습니다.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혈연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김진수와 김시연은 배다른 남매였지만 진짜 남매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그 시간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더 단단하게 다시 묶어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헤어진 가족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25년이 지났어도 30년이 지났어도 가족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언제든 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오늘 말하십시오.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로 찾아올게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